안녕하세요. 치과도사입니다. 오늘은 치과의사의 양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치과의사의 양력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의사의 실력을 진짜로 판단을 하려면은 내가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해보고 그 이야기를 다른 치과의사의 이야기와 비교도 해보고 그런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. 자, 먼저 대표적인 치과의사의 양력은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. 먼저 전문의, 박사, 교수, 정회원, 뭐 어떤 과정을 수료했다, 그 다음에 방송 출연 경력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전문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전문의는 어떤 거냐면은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치과 의사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원래 전문의는 치과 대학 졸업 이후에 전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주어지는 그런 자격이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전문의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비율밖에 안 돼서 희소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양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.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전문의가 좀 신설이 되면서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된 면이 있기는 해요. 그래도 어쨌든 전문의가 있냐 없냐를 볼 때에는 전문의가 있는 사람이 좀 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문의는 각자 자기의 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 과에 있어서는 확실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, 참고로 이거랑 비슷한 게 인정이라는 것도 있는데, 이 인정의도 전문의랑 약간 비슷한 의미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양력으로는 박사를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박사라는 것 자체는 치과 진료 자체가 실행의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, 박사라는 자격은 그리고 논문을 많이 읽고 논문을 많이 쓰기도 하고 해서 발전시켜서 주어지는 자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치료하는 실력도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. 사람이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내가 그거를 손으로 표현을 하는 거랑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. 예전에는 박사라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양력이었는데 요즘은 사회적으로 흔해지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약간 퇴색된 면이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력으로 교수 출신이 있는데, 교수도 다양한 교수 명칭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외래교수, 방문교수, 임상교수, 이런 게 있는데, 이 중에서 가장 실력에 영향을 주는 양력은 임상교수라고 볼 수 있어요. 임상교수는 흔히 우리가 펠로우라고 해가지고 전문의를 마친 사람들이 정교수가 되려고 대학에 남아서 일을 하는 직급을 말해요. 그러니까 전문의이면서도 더 경험이 많은 전문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 외에 교환교수, 방문교수, 외래교수, 이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과의 경험이 훨씬 많다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양력이라고 보여져요. 물론 전문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관련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냥 타이틀만 주어지는 경우가 사실 좀 약간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임상교수 이외의 다른 교수 직책은 약간 계약관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교수지만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, 전문의나 교수, 박사라고 해도 모든 치과 치료 영역에서 다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가지고 교정과 전문의가 신경치료를 잘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,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교정과 전문의라서 이 사람이 신경치료를 더 잘하는 건 아니고, 교정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치료도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식 교육기관을 통해서 얻는 양력이라고 볼 수 있고, 이후부터는 사적으로 내가 취득을 하는 양력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회의 정회원이야, 그리고 어떤 코스를 수료를 했어. 그런 양력은 치과의사가 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뿐이지, 이 사람이 어떤 공식적인 자격을 갖췄다, 이렇게 보기는 약간 좀 어려운 양력인 것 같아요. 대표적인 루트가 이제 뭐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학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학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, 치과 의사가 세미나를 듣거나 특별한 교육을 수료하거나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양력이 바로 이 정회원, 무슨 수료, 이런 거예요. 하지만 그 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괴리감이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물론 이런 양력이 있어서 안 좋을 건 없죠. 만약에 다양한 정회원과 그 수료 경력이 많은 의사랑 그렇지 않은 의사를 비교할 때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이 좀 더 안심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 양력으로 방송 출연이 있는데요. 방송 출연은 가장 믿을만하지 않은 양력인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방송은 그 의사의 실력이 있냐 없냐를 중요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방송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매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방송은 막 실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비교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출연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건강 프로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예능 프로에 막 나오고 말을 되게 잘하고 그런 의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고,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결론적으로 볼 때 양력을 너무 의미 있게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치과 의사의 양력, 사실은 좀 거품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실력하고 좀 약간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,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사는 내가 직접 만나보고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다른 의사랑 비교를 해봐야지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.
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